인천 촛불문화제를 여러분의 큰 함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함성 시작! 소리가 약하다. 이래가지고 윤석열이 물러나겠나? 다시 한번 함성 시작! 아니 전부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줄까요? 다시 한 번 더! 김건희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자,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풀면 더 크게 나는데 하여간 뭐 그건 선택에 맡기고. 저는 여러분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목적 없이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적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금방 아십니다. 왜 윤석열이 목적이 없습니까? 목적이 없죠.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야 우리 옛날에 침략한 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야 앞으로 잘 지내자. 여러분 옆집하고 싸워서 그 옆집이 나를 칼로 여러가지 나를 이렇게 심하게 과거했는데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전혀 처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야 잘 지내보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했던 거 사과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지켜드려야죠. 죄 없는 사람을 누명 씌우면은 그것도 큰 죄래요. 네.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영원한 친구 불러드릴게요. 촛불도 주시고 춤도 추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다 행복하길.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춤도 추세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넓고 넓은 방 안에 수많은 달들처럼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거운 노래, 행복의 노래 불러요.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우리가 다 같이 촛불 들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촛불문화제 제4차 집회에서 조병창 관련 시민 단체 반항을 하게 된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 생태공원 출연협의 공동대표 소병순입니다. 저는 오늘 조병창 관련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조병창이 무엇인가? 둘째, 조병창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셋째, 조병창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그동안 조병창 역사문화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병창 역사문화 추진협의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조병창에 관한 이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병창이란 무엇인가?
조병창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을 위한 총과 칼을 만들던 무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일제는 일본 대륙 침략 전쟁의 전선으로 군수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중국 등의 전쟁터로 무기 공급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인천 부평에 무기 공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제가 쇠붙이 공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갔어요. 그렇게 모아진 쇳덩어리가 총과 칼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국, 만주 등으로 그 일제 침략 전쟁터로 보내지기 위해서 한반도에 유일하게 세워졌던 부평에 세운 무기 공장이 바로 조병창이라는 것입니다. 부평에 살면서도 조병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캠프마켓은 알아도 조병창은 모르십니다.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조병창은 일본에 6개, 만주에 1개, 그리고 부평에 1개소가 있었는데 다른 곳은 이미 다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던 부평 조병창은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을 거쳐 전쟁 이후 미군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일제 침략의 증거가 부평에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G2등급이 철거고 C등급까지 그러면 조병창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입니다. 조병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병창은 일제 침략과 강제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조병창에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강제징용을 피해 서울, 김포 등 주변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한때는 15,000명에 달했던 강제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맡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공장터가 바로 부평공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고 단지 부평공원에는 노동자상과 소녀상만이 그 사실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조병창이 부평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평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하고 나서 전 세계 일제 침략의 증거이기 때문에 조병창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어서 조병창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병창은 일제 강점기 일본이 중국 대륙을 비롯해서 대륙 전쟁터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반도에 세운 유일한 무기 공장입니다. 이는 일본이 침략국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부평 조병창 내에 만든 총의 격발 시험을 하던 지하호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 외에 전장 물자를 발출하거나 또는 이 통로로 지하호로가 이미 여러 개 남아 발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병창에서 일하다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하기 위한 조병창 병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에 근무했던 상주자들이 생생한 녹취 기록은 물론 사진, 문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에 세웠던 조병창 5곳을 모두 헐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폭 피해를 입은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등의 탄광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 등을 쏙 빼고 유네스코 기록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지역이 가지는 아픔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주민들, 예술가, 그 밖에 민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부평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 참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부상하고 구체하면서 인천시를 방문했고 국회는 물론 문화대청,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고 만나서 조병창 병원 건물 지키기 위해 특히
조병창 병원 건물을 지키는 것은 아직도 미반환 지역에 남아있는 조병창 본 건물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3월 중에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촉즉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월 7일부터 드디어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지켜줘야 합니다. 일제침략 전쟁의 증거를 남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시작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창 역사문화추진협의회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은 물론 조병창 시설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이 지역에서 마을 교육장으로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산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를 지속 행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병창 지키기 100만인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의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병순 공동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약간 마이크가 이게 주파수 때문에 혼동이 왔나봐요. 우리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 아까 이제 1분 발언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윤석열이 지금 사실은 작년 우리가 대선한 지가 딱 1년 됐어요. 그렇죠? 언제요? 언제? 5월 9일이 아니고 3월 9일이었어요. 예, 3월 9일 날이 1년 전에 선거했던 1년이에요, 벌써. 물론 취임하고는 이제 좀 다르지만 어쨌든 1년 됐는데 취임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저 윤석열 정권에 가장 지금 힘들게 생각하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꼴 보기 싫죠? 안 봤으면 좋겠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제가 구호 한번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지구를 떠나라! 둘이 같이 떠나라. 예? 셋이 떠나. 천공은 이미 먼저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윤석열은 지구를 떠나라. 김건희도 떠나라. 천공도 떠나라. 그 대통령실 자체가 떠났으면 그 3.1절 발언을 보면은 참 기가 차고 코가 차서 도저히 이게 뭐 만화에 나오는 얘기인가 일본 수상이 한 얘기인가 아플 정도의 발언을 들으셨죠? 기분이 참 현실감이 안 느낄 정도로다가 만화에 나오는 사람이 만화에 나오는 대사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과 맞닿아 있다 뭐 똑같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3.1절 날 발언을 하는지 그 무식함과 저돌성 또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무식함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욕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일은 이제 다른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하시려고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토론 제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의 3.1운동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3.1운동을 우리 선조분들이 하셔서
우리 정부, 임시정부가 그것을 계승하고 또 임시정부의 계승이 현대 정부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그런 헌법 전문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째로 무시하고 있는,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저러고 있는지 참, 대통령이란 자가. 그래서 제2의 3.1운동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민주정부를 쟁취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민주정부를 만들자는 간절한 염원을 했던 것이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목나 외쳐야 한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분한테 고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민중들이 할 일은 다시 힘을 모아 걸으면서 주민들에게 이 아픔을 호소하면서 민주정부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민주심과 선진국가를 만들어내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네. 더 이상 길게 하면 다른 분이 못하실 것 같아서요. 3.1운동의 본산지는 이제 이 부평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일본 육군 조병창, 우린 미군 부대로 알고 있죠. 캠프 마켓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어서 어려우신데, 미군 기지, 그 안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조병창,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또 우리 시장이 누구죠? 유종복 시장 치하에서 또 묘한 논리를 갖고 이제 허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내고 또한 그것을 바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운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제2의 3.1운동이 이 부평에서 시작되고 전국으로 퍼져서 이 평화의 함성이 조병창의 제국주의의 침략의 증거를 배경으로 해서 동아시아에 외쳐서 평화의 도시, 제국주의의 역사를 원천에 고하는 그런 훌륭한 역사가 제2의 3.1운동이 이 부평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뭐 시민 발언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기 1시간쯤 됐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제 곧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곧 행진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도 좀 올리시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광장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그런 광장, 자유의 광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속으로 막 골마 터져 있던 거 여기 와서 외치고 그래야만이 스트레스가 안 나는 거예요. 꼭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제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먼저 그분을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자, 그분을 추모하는 의미로 다 같이 그분의 명복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다 같이 일동 묵념. 바로 앉으십시오. 네. 우리들 중에도 그거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돌아가신 5분이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충성하지는 않죠. 사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다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왜 그랬을까? 정말 이재명이 잘못한 것은 불면 되잖아요. 불 게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자꾸 이것저것 캐니까,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수사 중에 자꾸 죽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좀 강한 수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일 말고 딴 일도 자꾸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기사 찾아보세요.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왜 수사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죽는가?
우리가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강압 수사를 하다 보면 그가 들어가서 그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한 다른 일도 다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압박감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는 검찰의 강압수사, 비인권적인 수사, 탈탈 타는 수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확고한 생각, 여러분들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분께 호소드리면서 긴 시간, 긴 1분 동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일 공동대표는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주최하기 때문에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분은 여러분 느낌에 따라서 1분이에요. 그러시죠? 네.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윤석열 퇴진! 좀 받고